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 Y 시간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해부터 상장 기업의 기업 리스크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횡령,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최고 경영자의 돌발 발언까지 기업 이미지와 경영에 큰 타격을 주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기업 오너 리스크,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리뷰 Y 시간은 기업 리스크를 다룬 YTN 보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연초부터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난 한 주 YTN 기업 리스크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기업 오너 리스크라고 불리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SNS 발언 파장, 또 류영준 카카오국 공동대표 내정자와 임원들의 기만적인 주식 거래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 횡령, 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일련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슈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별 특성과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조직이 생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이규 발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요소가 될 건데요. 그래서 조직 홍보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과 회복을 위한 매뉴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대응 시에 또 사과 메시지를 발표할 때에는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갖추어져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확한 피해 현황 정보 공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조직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명확히 짚고 사과해야지 됩니다. 세 번째는 피해 보상, 손실 보상 계획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발표해야지 되고요. 네 번째는 재발 방지와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지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언론은 역으로 사건 발생 과정부터 진행 상황,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각 국면별 피해 상황과 원인 규명, 그리고 기업의 대응 이행 정도와 변화 지점을 정확하게 알리고 논평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여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준에서 YTN 보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위기 대응 그리고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서 핵심 요건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평가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규모의 회사 자금 횡령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주식 거래까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고 사건이 긴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YTN 기자가 발빠른 취재력을 발휘해 연속 보도를 냈습니다. 1월 9일 단독 1,980억 횡령 직후 차명폰 여러 대 개통, 도주 긴밀 연락용 의심 보도에서는 횡령 직원 이모 씨가 도주 전 소유 건물을 처분하려고 했던 정황을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1월 10일 단독 외상으로 주식 1,400억 베팅했다가 손해 못 갚자 횡령, 그리고 1월 13일 단독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1조 2천억 주식 거래, NC 소프트만 500억 손실 등에서 이모 씨의 횡령 이유와 사용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사안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예, 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평가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YTN 단독 보도들이 사건 발생 어떤 사실과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1월 4일에 방송된 뉴스큐, 구멍가게 같은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전문가 대담에서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원인을 조직 내부와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 전반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1월 6일 더 뉴스 1,800억 원대 횡령, 직원 체포, 자금 회수 가능성은 또 눈여겨보았는데요. 이 대담에서는 공범 여부의 정황을 살피면서 이 회사의 횡령 선례와 다소 소극적이었던 내부 통제 등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는 수사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사건 전달을 넘어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좋은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예,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 측의 4차례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고요. YTN에서는 1월 10일 오스템 임플란트 4차례 입장문, 윗선 개입 없다, 선긋기만 급급
보도에서 과거 이 기업 회장이 연루되었던 횡령 배임 사건을 예로 들면서 기업 측 대응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된 YTN의 일련의 이 보도들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이고요. 또 제대로 된 수습 대책과 개선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 위기 관련 보도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잘 취재하고 잘 보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재무 시스템에서는 혼자서 그렇게 큰 액수를 횡령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단독 범행이 맞다면 어떻게 그 횡령이 가능했는지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후속 취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원님, 그리고 기업인의 발언이 정치권으로 또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죠?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이딴 멸공 발언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역시나 언론들은 정용진 부회장발 멸공 논란을 정쟁의 문제로만 풀이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업인,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그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밈들을 쫓아가면서 약간 신이 난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정파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는데요. YTN도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 여러 보도를 냈지만 조금 다른 접근도 보였습니다. 1월 13일에 방송된 취재 앤 팩트, 보이콧, 바이콧, 양날의칼 총수의 SNS 활동에서 대기업 경영진의 SNS 운영과 대중과의 소통이 활발해진 시점, 그리고 원인, 그러한 행보가 가진 명암에 대해서 이 보도에서 다루어 주었고요. 1월 11일 이슈 인사이드, 오스템, 신세계, 카카오페이, 오너리스크 어디까지에서도 최근의 오너리스크 이슈를 종합하면서 기업 총수의 문제가 가져오는 여러 파장들에 조금 더 촉각을 세워 다루었습니다. 보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도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지 여부일 텐데 YTN은 정치 공방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서 수시로 반복되고 있는 오너리스크 이 쟁점 자체에 좀 더 주목해서 다루어진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관련 보도는 그 평가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보도 그거 외에는 주로 화제성 이슈 발굴 위주의 보도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정치권 공방 프레임으로 이슈의 화제성 부각한 보도들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월 7일 용진이 형의 아슬아슬 멸공 행보, 우려의 목소리도 라는 보도와 1월 10일 난데없는 SNS 멸공 전쟁, 정용진, 조국, 윤석열까지 확전, 같은 날 더 뉴스, 정용진이 쏘아올린 멸공의 횃불, 정치권 때 아닌 멸공 논쟁 보도입니다. 사실 저는 전공 특성상 주위에 홍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위기, 그 중에서도 오너리스크 관련된 이런 보도들을 접하면 가장 먼저 정말 홍보 담당자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이거 수습하는 사람 따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피해를 입게 될 기업 내 노동자들과 소액 투자자들 또 이제 시민으로서 기업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시각들 그 입장에서 사안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실 기업 가치 하락이나 주가 하락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초래한 오너가 자비를 털어서 그 손실을 메우지 않는 한 그 손해는 결국 실질적으로 기업 내의 임직원이나 소액 주주들 또 소비자 시민들과 관련 업계 또 우리 사회가 나누어져야지 되는 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상대적 약자이자 실질적인 피해자들 입장에서의 피해 상황과 피해 최소화 방안 또 대응 방안들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손해보는 사람도 따로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리스크 관련해서 YTN 다른 보도들은 어땠습니까? 예,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죠. 광주 화정동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관련 보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YTN 보도에서는 사고를 대하는 기업 측 대응에 대한 날카로운 논평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1월 17일 정몽규 HDC 회장 대국민 사과, 회장직 사퇴 보도였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정몽규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사죄의 뜻으로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별도의 논평 없이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는 보도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모그룹 대주주이자 회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네. 이렇게 이렇게 밝혔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욱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이것을 면하기 위한 책임 회피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퇴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 그리고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하고 약속한 후에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YTN 이 보도에서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보도를 이어가 주시길, 그런 논평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하게 주문해 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날카로운 비평 이런 것이 좀 부족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기사 댓글 봐도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사고를 수습한 뒤에 사퇴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 후속 대책들이 나오는지 특히 그 부분을 언론이, YTN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대담 요약해 주시죠. 본질을 꿰뚫는 보도, 관점 있는 보도, 중심 잡아야. 이번 기업 리스크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면서 많은 언론들이 사안의 본질을 흐릴 만큼 확대 또는 축소된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YTN은 비교적 중심을 잘 잡아주었고요. 관점을 달리해 정치적 논란으로 가려지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들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사건의 본질을 예민하게 포착해 주시고 집요하게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기사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해설, 그에 대한 끈덕진 고민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위기 속에서 혼란스러울 땐 기본으로 돌아가야. 최근 국내 기업의 위기 관련 일련의 이슈와 흐름 보도들을 분석하면서 새삼스레 방송의 기본 이념과 책무를 규정해 놓은 방송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관련 조항 5항에서는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 추구의 실현이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제성 높은 사건, 사고나 오너 리스크 같은 기업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 그때 언론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론 형성과 재력, 또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액 주주와 노동자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의 위기는 곧 기업에 속해 있는 구성원과 소액 주주를 비롯한 여러 소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YTN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